네, 안녕하십니까. 2030 부산 배병관입니다. 지난 10월 부산의 3대 개발 축감 물류 트라이포트를 주제로 3회에 걸쳐 유튜브 촬영을 했습니다. 저의 첫 유튜브 촬영에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던 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30년 부산의 중심인 북한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030년 신주거 중심이 될 이 에코델타시티 명지 국지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 등을 계속 이어서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세 번째 유튜브 촬영 이후 지금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너무나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부산은 2017년 9월부터 끝을 알 수 없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5월에 접어들어 부산시장은 그동안 쌓여 있었던 미분양이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을 했고, 거래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보였고, 2019년 10월에 들어서 서울의 많은 투자자들이 부산으로 몰려오면서 부산시장은 다시 불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불붙은 부산시장에 다시 기름을 붓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지난 11월 3일 113 대책을 통해서 그동안 풀리지 않고 묶여 있었던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등 우리 일명 해수동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이제 부산시장은 완전한 용광로처럼 들끓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최근 부산 동향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최근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여에 걸쳐서 부산시장의 미분양, 그리고 주택매매 거래량, 그리고 전월세 거래량 등의 현황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해 와서 2019년 4월 최정점을 찍었던 바로 미분양 현황은 2019년 5월을 기점으로 미분양은 해소되기 시작을 했고, 지난 5개월 동안 미분양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매매 거래량 역시 계속 감소를 해오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시작해서 전년 동월 대비, 그리고 전월 대비 주택 매매 거래량 역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감소와 주택 매매 거래량을 통해서 부산시장은 조금씩 살아나갈 기미를 보이고 있었고, 최근 2019년 9월에 부산시장의 미분양 동향입니다. 이 미분양 중에서 이번 2019년 10월에 많은 서울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미분양은 거의 대부분 해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부산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지역적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그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부산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러한 지역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향후 엄청난 리스크를 안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분양이 해소된 것들 중에서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이 유튜브 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향후에 굉장한 리스크로 남을 수 있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투자를 하실 때 그 지역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충분한 고민을 하지 않고서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는 부산 주간 아파트 동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부산의 아파트 시장이 절정을 이루었을 때 2014년 6월 9일부터 2017년 9월 4일까지 169조라는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상승을 이어왔었습니다. 하지만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2019년 9월 11일 상승은 멈추게 되었고, 그리고 2019년 9월 18일부터 2019년도 11월 4일까지 111주 연속 하락이라는 끊임없는 추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9년 11월 11일, 불과 며칠 전 이제 113주 만에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113주 만에 부산시장은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세가 지금 앞에처럼 100주 이상 연속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단기간에 그칠지, 아니면은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것인지, 아직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부산시장이
지난 111주를 하락하다 이제 상승으로 돌아섰던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 10월부터 많은 서울 투자자들이 진입하면서 가격 상승을 일으켰고, 그리고 두 번째, 무엇보다 큰 부분들은 바로 이 조정지역 해제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정지역이 왜 해제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지역 해제는 국토부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발표하실 때 부산의 주택시장이 이제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해제를 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6월에 있을 총선과 결코 무관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2018년 지방선거 때는 과연 부산시장은 안정화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때도 부산시장은 지금과 같은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조정대상 지역을 완전히 풀어주지 않았었고,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조정대상 지역을 완전히 풀어준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선거판에서 압승이 예상이 됐고, 지금 2020년 선거판에서는 아마 민주당의 열세가 많이 그 작용을 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2020년 총선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부산 부동산 시장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 총선 결과를 굉장히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산 사람들이 투자를 선호하는 지역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와 같이 이번에 조정지역이 해제된 곳이 가장 선호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이 해제되기 전에 아마 서울 쪽에서도 들어와서 가장 많이 투자를 했던 남구 역시도 향후 부산에서 부각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부산 사람들이 투자하기 싫어하는 지역, 바로 이 투자를 싫어하는 지역을 골라내어야지만 투자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을 텐데, 조금 죄송하게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지역이 좋지 않은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싫어하는 지역은 제가 물음표로 해두었고, 혹시 이 지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향후 블로그 댓글이라든지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부산이 좋아하는 브랜드와 부산이 싫어하는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부산만의 호불호를 가지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에서나 대부분 좋아하고 있는 레미안, 자이, 더샵이 있지만 부산만큼은 다른 지역에서는 이 브랜드의 만큼 그 가치를 가지지는 못하지만 부산에서는 레미안, 자이, 더샵만큼 그 브랜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이파크입니다. 아마 부산을 가장 대표하는 해운대 아이파크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부산에서 아이파크라는 브랜드는 거의 최고의 브랜드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싫어하는 브랜드도 일반적으로 어디에서나 이거는 브랜드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덧보잡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뭐 보도 못한 작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덧보잡은 어디에서나 싫어하겠지만 다른 곳에서는 최고의 브랜드인데 부산만 오면은 싫어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가 바로 이 편한 세상입니다. 바로 이 편한 세상은 부산만 오면은 이 불편한 세상이 되고, 안 편한 세상으로 부산 사람들에게서는 조금 싫어하는 브랜드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편한 세상에 입지가 지금까지 좋은 입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입지가 좋은 이 편안은 역시 부산에서도 대우를 받고 있지만 대부분 그러한 입지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산에서 이 편안이라는 브랜드는 조금 부산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싫어하는 브랜드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고, 그래서 서울이든 타 지역에서 들을 때 그 지역에서 생각하고 있는 브랜드와 부산에서 생각하는 브랜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부산 투자의 제가 위험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위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에서는 제가 부산의 투자는 매력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하실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모든 곳이 다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오르는 곳은 오르고 오르지 못하는 것은 오를 수 없습니다. 지금 부산의 아파트 가격이 하루를 자고 나면은 몇천만 원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나는 소외된 것 같고,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돈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 돈을 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본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수중에 지금 너무 가격이 올라서 내 수중에 가진 돈으로 투자를 하기 힘들다 보니까 조금 가격이 산 그런 주택이 나오면은 다른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고 그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마 2016년, 17년도 부산이 호황기에 있을 때도 전혀 재건축 가능성도 없는데 재건축이 된다는 이유로 많은 투자를 들어갔던 곳이 있었고, 지금도 거기에 물려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오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의 영향을 받아 조금 오를 수는 있지만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물건들에 손을 대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울의 강북에 있는 주택 가격이 강남 주택 가격을 넘어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부산도 마찬가지로 원도심의 가격이 해운대 중심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원도심 가격 중 일부는 해운대 가격을 능가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격이 과연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산 외 지역의 투자자만의 힘으로 주택 가격을 언제까지 견인할 수 있을 거냐는 것입니다. 결국 투자자가 뒤에 그 투자자가 받쳐주고 그 뒤에 또 투자자가 받쳐준다면 그 투자의 한계는 곧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모 지역에서, 부산 위에의 모 지역에서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거의 급격하게 가격 상승을 이루었다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지금 이제 가격이 엄청난 하락을 하게 된 곳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만약 부산 시민들이 받쳐주지 못할 주택 가격이라면 그 주택 가격이 언제까지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만 할 겁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부산의 어느 곳을 바라봐야 될 것이냐? 부산의 투자는 누구나 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해수동을 가장 먼저 첫 번째 투자 후보지로 꼽을 것이고, 그 해운대구, 바로 그리고 수영구, 그리고 동래구, 그리고 최근 해수동이 조정지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서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던 이 남구 역시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부산에서도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 투자자들이 이 해수동과 남구를 거쳐서 이제 이 강서구 쪽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서구 쪽은 제가 2030년 부산의 신주거 중심인 에코델타시티와 명지국제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강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강서구는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갖고 있으면서 또 반대로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고민을 하셔서 분명 강서구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에코델타시티와 명지국제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지금 이제 아직은 많은 가치를 높이고는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2030년 부산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북한 재개발, 그 주변도 분명 가치 있는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 우리 눈에 가시화되지 않다 보니까 아마 2020년 이후에 우리 눈에 하나 둘 보여질 때 그때 그 가치가 조금씩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부산 진구 중에서, 부산 진구 전체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부산 진구 중에서 바로 부산 시민공원, 서면 부전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인근 지역의 투자 가치는 향후에도 분명 아주 높은 가치를 발휘하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앞에서 부산의 급변한 부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없는 부분들은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갑작스럽게 변한 부산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먼저 하고 다음 시간에 북한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 동안 부산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지 못한 점들은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다른 강의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